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나를 이해하는 길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매일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는 단지 상대의 행동을 탓하고, 슬플 때는 그저 상황을 피하려 하며, 기쁠 때조차 순간의 즐거움에만 머물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내 안의 가치와 욕구 그리고 상처가 반영된 신호입니다. 내가 무엇에 분노하는지, 무엇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곧 나를 정의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다스리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읽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외면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스스로도 낯선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분석할 때 우리는 마침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감정을 이해하는 일은 자기 이해의 첫걸음이자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인 셈입니다. 감정 분석, 나를 비추는 내면의 거울.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적인 반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경험과 내면의 가치 그리고 무의식의 흔적이 얽혀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받아 왔으며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단순히 지나가는 파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심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감정 분석은 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표면적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감정이 언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불쾌한 감정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알려주고, 작은 친절에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한다는 경험은 내가 얼마나 관계 속의 따뜻함을 갈망하는지 드러냅니다. 결국 감정 분석은 감정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욕구와 본질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감정 일기 쓰기, 기록을 통한 자기 인식. 감정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바로 기록입니다. 감정 일기는 하루 동안 경험한 감정을 단순히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발생한 배경과 당시의 생각, 몸의 반응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껴 화가 났다. 말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인 감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감정 일기의 힘은 패턴을 드러낸다는 데 있습니다.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한다거나 사소한 무시에 유난히 예민하다는 통찰은 나의 핵심 욕구와 불안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기록은 결국 나의 감정을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지속적인 흐름으로 바라보게 해주며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또한 감정 일기를 쓰는 과정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훈련이 됩니다. 억눌린 감정은 몸과 마음에 부담을 남기지만 글로 풀어내면 감정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글은 감정의 저장고이자 정화장치로 작동하며 내면을 정리하는 힘을 줍니다. 둘, 감정 라벨링, 이름을 붙여 혼란 줄이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단순히 짜증난다 혹은 우울하다라는 한두 가지 표현으로 뭉뚱그려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훨씬 더 세밀하고 다층적입니다. 같은 짜증이라도 그것이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로감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에 올바른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막연한 혼란이 줄어들고 그 감정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 라벨링은 곧 정신의 지도 그리기와 같습니다. 이름 없는 감정은 안개처럼 퍼져 있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경계가 뚜렷해집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실망한 것이다. 나는 불안하다기보다는
긴장한 것이다라고 구체화하면 대응 방식 또한 달라집니다. 화에 대처하는 방식과 긴장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감정 명명은 곧 자기 관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정을 세밀하게 명명할 수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잘 조절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감정 라벨링이 단순한 언어적 훈련이 아니라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핵심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라벨링은 또한 감정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나는 화가 났어. 대신 나는 지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라고 표현하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줄어들고 내가 그 감정을 관찰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 줍니다. 셋. 감정과 신체의 연결, 몸의 신호를 해석하기. 감정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추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몸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살아있는 기록지입니다. 불안할 때 손에 땀이 나거나 긴장할 때 심장이 빨리 뛰고 분노가 치밀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익숙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체는 감정의 첫 번째 반응자이자 때로는 말보다 더 정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창구입니다. 신체적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감정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지만 몸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할 때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신체 신호를 의식적으로 포착하면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감정을 더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반응은 감정의 강도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단순한 긴장과 극도의 불안은 몸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다릅니다. 긴장일 때는 어깨가 뻣뻣해지는 정도지만 불안이 심할 때는 가슴이 압박되거나 호흡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면 감정을 막연한 기분으로 취급하지 않고 세밀한 신호 체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과 감정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돌봄으로도 이어집니다. 감정이 쌓일 때 나타나는 신체적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면 큰 스트레스로 번지기 전에 적절한 휴식이나 자기 조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몸은 단순히 감정을 반영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조율하고 회복을 돕는 적극적 파트너인 셈입니다. 넷. 감정의 근원 찾기, 가치와 신념의 탐색.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순간의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늘 나의 가치와 신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 분노가 치밀었다면 그 밑바닥에는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인정에도 큰 기쁨을 느낀다면 그 속에는 나는 타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다는 가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는 과정은 표면적 감정 너머의 나의 진짜 욕구를 드러냅니다. 단순히 화가 난다고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예민한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열쇠로 바뀝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강렬한 감정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불안하거나 좌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근원을 찾는 작업은 곧 내가 어떤 신념을 지켜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철학적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 두려움, 결핍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나를 규정하는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닿는 길입니다. 5. 감정 대화, 타인과의 공유를 통한 확장. 감정을 이해하는 여정은 혼자만의 기록과 성찰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칠 때 훨씬 더 깊고 넓은 통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끄럽다, 약해 보인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솔직히 감정을 나눌 때 나 스스로도 몰랐던 내 마음의 맥락이 드러나곤 합니다. 감정을 대화로 풀어내면 먼저 내가 감정을 언어화하는 훈련이 됩니다. 일기를 쓸 때는 내 시선으로만 정리되지만 타인에게 설명하려면 왜 그때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정리되고 막연했던 기분이 선명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또한 타인의 반응은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화날 만한 상황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나만의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런 피드백은 감정을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 감정 대화는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감정을 나누는 순간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내 존재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공감과 연결을 불러오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새로운 안정감과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결국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노출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관계 확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나 자신을 발견한다. 감정은 흔히 제어해야 할 대상 혹은 피해야 할 불편한 경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감정은 우리 내면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순간의 화, 기쁨, 불안, 슬픔 속에는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어떤 가치를 지키려 하며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한 감정 관리 기술이 아니라 곧 자기 이해의 본질에 닿는 길입니다. 감정을 기록하고 이름 붙이고 몸의 신호를 살피며 그 근원을 탐색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을 더 선명하게 알아갑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삶은 반복되는 혼란을 낳지만, 감정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은 자신을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힘을 길러줍니다. 결국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일입니다. 감정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욕구와 신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감정을 가장 강하게 느꼈나요? 그 감정은 어떤 가치를 비추고 있나요? 그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기 발견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